엘린 좀 더 남녀 해결책을 좀 풀어주세요. 이거 뭐 서로가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서로의 불안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불안. 남자의 불안과 여자의 불안이 틀려요. 이걸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원시시대에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원시시대에. 왜냐면 말입니다. 우리는 수십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그 동굴, 케이브맨, 동굴 인간, 그때 하드웨어랑 지금의 하드웨어랑 유전적으로 단 1%도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 당시 하드웨어 그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몸이 유전적 구성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전적 구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남녀 관계는 가장 그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의 남녀 관계 생각하면 돼요. 그 시절의 남녀 관계. 그 시절의 남녀 관계 어땠어요? 그 원시 시대 남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야 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그 피말리는 아주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돌칼, 창 이런 걸로 나의 몇 배가 되는 뭐 맘모스나 뭐 이런 동물들을 사냥해야 되는, 목숨 걸고 사냥해야 하는 그런 시절의 남자들은 살아나갔고, 여자들은 동굴에서 나의 아이를 키우고 이제 주위에 있는 뭐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먹을 것들을 챙겨서 요리를 하고, 남편이 작아온 그 고기나 이런 걸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고, 여기에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이에요. 남녀 관계가. 이게 지금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불안이 생기느냐? 여자들의 불안은 뭐예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인간의 아이는 돌이 될 때까지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여자 혼자 독자 생존을 못해요. 누가 나에게 사냥감을 잡아오고 나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나의 생존과 내 아이의 생존이 보장이 안 돼요. 혼자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제였지, 여자들이. 물론 그때도 아이가 좀 커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여자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때 일부일처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아이가 커서 걷고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누가 나를 음식을 사냥해오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난다? 난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벌어질 거에 대한 아주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벌어지는 거에 대한 너무 깊은 두려움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럼 남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절에는 일부 일처제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결혼제도 이런 거 없었잖아요. 남자의 두려움은, 성인이니까 까놓고 얘기할게요. 남자의 두려움은 이 여자가 남의 남자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을까 하는 가장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너무나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나는 사냥하느라고 집을 돌보지 못하니까. 아예 따라가니까. 근데 또 뭐야, 떠돌고 있는 다른 남자가, 뭐 그때는 그 윤리 도덕 이런 개념 없던 시절이니까, 가능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 지금 없어졌지만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 그 간통죄만 담당하는 형사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간통죄에 걸려요, 어떤 부부가. 그러면 이제 그 잡혀 있고 그 상대 배우자를 호출하잖아요.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간통죄에 걸려서 잡혀왔습니다. 그럼 뛰어오잖아요. 지금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남자가 하는 소리와 여자 하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남편의 경우, 여자가 간통을 잡혔을 때 남편이 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이 여자 그 남자랑 같이 잤어요 안 잤어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지 뭔지 관심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뛰어오잖아요. 여자들이 뛰어와서 형사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잤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인지 아닌지 이걸 제일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두려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 둘이 사랑하는 사이면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벌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극되는 거잖아요. 남자는 뭐예요? 둘이 같이 잤으면 내 씨앗이 아닌 다른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런 두려움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남녀 간의 두려움을 이해하면 이 남녀 관계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물론 이거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고 더 많은 얘기를 할 게 있지만 제가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서 엘리님, 제가 힘들다고 하면 항상 본인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전제를 잘 깔아놓고 해야 돼요. 남자들한테 말을 할 때 말입니다. 남자들한테 말을 할 때 남자들은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한테 뭔가 해결책을 바라는구나, 내가 뭔가 도와주길 바라는구나, 이런 압박감을 확 느껴요. 확.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 힘들어 이러면은 이 여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네? 나도 할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안 들래. 나 힘들어. 안 들래.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걸 해결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확 느껴요. 근데 사실 여자분들 오히려 남자들 자꾸 말 끊고 그거 이런 거잖아, 이렇게 했어야지 이러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해결책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 공감받고 싶은 거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몰라요. 남자들은 공감 같은 거 몰라요. 왜? 남자들의 세상은 공감받고 공감해주고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에게 대하는 이런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걸 확실히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돼요. 나 너한테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난 네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지 않아. 단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네가 그냥 좀 들어만 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걸 확실히 어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부담감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내가 뭐 해결해 줄 게 아니구나, 이거 듣고 분석할 필요가 없구나, 부담감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 그래 뭐 한번 들어볼게, 들어주지 뭐. 조금 귀를 엽니다. 남자들은 아까 원시대에 죽고 사는 사냥터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이 동물이 얼마나 아플까, 이 동물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 동물을 죽이면 이 아이의 새끼들 어떡할까, 이런 공감? 그거 하면서 내가 죽는데? 남자들은 그런 공감 같은 거 느끼고 살지 않았어요. 죽고 죽이고 싸우고 이기고 도망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들의 세상에. 그런 사람한테 공감해달라? 공감이 뭔데? 몰라, 바빠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을 지금 엘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공감 진짜 1도 없어요. 참 답답해요. 그냥 혼자라는 게 답인가 봐요. 남자 마음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남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엇갈리는 겁니다. 지금 남자의 마음이나 심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여자는 남자랑 달라요. 본인도 지금 남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정말 유명한 고전적인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건 정말 남녀의 심리 분석에 대해서 이것만큼, 정말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것만큼 유용하고 그 핵심을 잘 짚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거 보세요. 아주 옛날 책이긴 하지만 이젠 옛날이 됐죠. 이것만큼 남녀의 심리를, 핵심을 잘 짚어서 묘사한 책이 없습니다. 그걸 보시면 왜 이렇게 남자들이 공감이 1도 없는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본인의 남자만 공감이 못한다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들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이론으로 다 알았어요.
아, 남자들이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고 여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는 알아도 막상 이렇게 대화하면 내 버릇대로 나와요.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또 그렇게 돼요. 그 여자, 그 상대방 입장에서 저한테 그래요. 아, 벽이랑 해결한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소리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담하고 있으면서도 저희 마누라는 저한테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대요. 본인의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그 남자는 안 읽는다고 하죠? 그러면 남자들은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바라는 거 별거 없어요. 인정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님 보세요. 이 남자분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주잖아요. 내 마음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자들이 그 뭐하면 모를 것 같아요? 아, 이 여자가 날 안 믿는구나. 인정 안 하는구나. 똑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 남자 꼬시는 거 되게 쉽습니다. 남자 꼬시는 거 되게 쉬워요. 여자분들 모르시죠? 남자의 마음을 알면 남자 꼬시는 거 쉬워요. 제가 삼성여대 다닐 때, 그 청중 시절에 삼성여대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연애 강사가 왔었어요. 그 연애 강사가 와서 남녀 사원들 앞에서 이제 연애 기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때 이분이 그 멋진 김대리 꼬시는 법을 설명하는데 남자인 내가 들어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남자인 내가 들어도. 자, 이런 거예요. 멋진 김대리 꼬시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떤 그 작정한 날, 그날은 좀 예쁜 옷을, 일부러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좀 더 예쁘게 한 다음에 좀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일찍 출근해서 김대리가 지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늘 지나가는 시간에 컴퓨터 랜선을 뽑으라는 거예요. 컴퓨터 랜선을 뽑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와이파이 때문에 좀 적용 안 되는데 그때는 랜선 시절이었으니까 랜선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김대리가 지나갈 때 막 당황한 것처럼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이러면서 김대리가 지나갈 시점에 저기 김대리님 제 컴퓨터가 안 되는데 혹시 이거 봐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남자들은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마지못해서 옵니다. 자신 없어 하면서. 그러다가 쓱 보다가 여기 랜선이 빠졌었네요 하고 딱 꽂아주잖아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잘 되는 걸 봤을 때 어머 세상에 대단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멋져요.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저 김대리 때문에 살았어요.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 대단한 거 아닌데 뭐 그러면서 내심 좋아하거든요. 그때 피살기 남기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끝. 끝. 이때부터 그냥 이사철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만큼 남자들에게 있어서 인정과 믿음과 칭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단순해요. 남자들 정말 단순합니다. 남자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들 정말 단순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에 비해서 뭔가 사회적인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여자분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더 어렵게 느끼고 그렇게 하겠죠. 남자들 단순합니다. 그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성 심리, 아동 심리 있어도 남성 심리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성 심리도 있고 아동 심리 있는데 왜 남성 심리 없을까요? 분석할 게 없으니까. 분석할 게 없으니까. 남자 심리 뭘 분석해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도 칭찬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좀 낯설하고 어색하고 그래 뻘쭘히 하죠.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뒤돌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러는 게 남자들이에요. 괜히 으쓱해가지고 괜히 막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녀. 뒤돌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해도. 남자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연기? 아니 그러니까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아, 젠국 다시 뭐냐 안 한다고요? 그래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정말 찾고 싶은 남자가 나타난다면, 응? 차은우 같은 남자가 김대리로 왔다면, 아휴 그래요.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유익했는지 모르겠고요. 남자가 여자 꼬시는 법도 알려주세요. 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없다. 이거 정말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이 대시하는 거에 모든 목숨을 걸어요. 정말. 그리고 대시해서 까이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자들은 대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런 여자분들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 1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나한테 대시를 했어. 그때부터 갑자기 막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막 설레기 시작하고, 대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근데 물론 대시했다고 어머 좋아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 대시에 목숨을 걸어요. 한번 대시해서 까였다 그러면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술 먹고 나 까였어 막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여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땐 대시 한번 해서 까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좀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왜? 여자들은 그 대시를 받은 그 시점부터 뭔가 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남자를. 평소에 관심 1도 없다가 없던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호감도가 있다면, 평균 이상도의 호감도가 있다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끈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물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스토킹하면 안 되죠. 아, 그건 범죄죠. 그건 범죄.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너무나 싫어하지 않은 선에서 끊임없이 내가 옆에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 변치 않았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할 수 있어야 어느 순간 여자의 마음이 정말 살짝 열린 순간이 옵니다. 정말 살짝 열린 순간. 요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살짝이라도 다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살짝 열리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유,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정말. 너무 길어졌네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많은 분이 나오시잖아요. 늙은 말거니 보고 있으면 막 저도 그래요. 대시 받고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요. 남자들이 이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결혼 다 하고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저 마누라 사랑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알면 단순한데 참 연애를 다들 책으로 배우죠.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네, 맞아요. 세레나님 한번 튕겼더니 가버리면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예전에 이무송 노사연 커플 얘기가 요거만 마지막 할게요. 가수 이무송하고 노사연하고 사귈 때 이제 처음에 썸 할 때 이제 노사연이 가수가 사실 이렇게 매력적으로 막 외모가 좋은 그런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무송이라는 너무 좋은 남자가 생겼고 솔직히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데 너무 이 남자는 좋은데 사귀기는 어렵고 막 그러던 순간에 드디어 이무송이가 대시를 하더래요. 그렇게 기다리던 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사연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일만 생각해 볼게요. 그 순간 그 말을 뱉어놓고 내가 자기 혀를 자르고 싶었대요. 내가 내 허벅지를 찌르고 싶었.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3일만 생각해 봐.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이게 여자 심리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튕기는, 이게 여자 심리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모르죠. 아, 나한테 관심 없구나. 그냥 좌절해버리죠. 그래요. 이걸 몰라요, 남자들이. 참, 그래요. 맞아요. 또 남자들이 이래요. 튕겼다고 또 딴 여대 갑니다. 아, 최악이죠. 아주 그냥. 그죠? 이게 지금 찝쩍거리고 있어? 너무 최악인 기분을 느끼게 되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래요. 아휴, 그래도 재밌네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시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